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센인들과 가족들은 소록도에 강제 격리돼 참혹한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록도 수용자들을 격리한 것도 모자라 일본군 위안부로도 동원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의 한센인들이 강제 수용됐던 고흥 소록도. 한센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강제노역과 단종 등의 인권 유린을 겪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록도 수용자들이 일본군 위안부로도 동원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937년부터 18년간 한센인 아버지와 함께 소록도에 수용됐던 정현식 씨. 일제의 노동력 수탈 조직인 보국대가 소록도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소록도 보국대 처녀들이 위안부로 동원될 거란 말이 돌자 부모들은 한센병 감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어린 딸을 서둘러 결혼시켰습니다. 정 씨의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처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소록도 녹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훈육 교육을 시켰거든. 우리 누나도 빨리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16살 됐는데 결혼을 시켰어. 또 정 씨는 7살 무렵 소록도 구북리의 한 주택에 거주했는데 당시 옆집에 위안부로 동원됐다 매독에 걸려 얼굴이 크게 상한 여성이 살았다고도 말합니다. 자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위안부로 돼가지고 얼굴이 이리 됐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몸인데 너희들이 내를. 정 씨의 말을 뒷받침하듯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윤정옥 교수의 저서에는 일본 나가시마의 한센인 요양원에서 위안부를 지낸 한국 여성을 만났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소록도라는 이 특수단체도 환자들 속에 자녀들은 그 보통인들이 많으니까 병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도 이 국가 천황 폐하를 위해서 일꾼을 뽑아내라. 한센인들이 위안부에 동원되려 했다는 증언이 처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센병 특성상 가족들조차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려할 뿐더러 소록도의 공식 기록도 턱없이 부족해 진실 규명에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남도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성폭력, 성범죄 피해자 실명과 지원시설의 명칭 등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들의 새해 설계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전라남도입니다. 올해 전라남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산업을 키워 미래 먹거리를 찾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시작해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세계로 뛰겠다. 올해 전라남도는 세계와 경쟁을 내세우며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먼저 움직여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세계로 우비하는 대도약 전남 이렇게 슬로건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계로 뛰고 세계를 바라보고 경쟁하는. 우선 동북권의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 서남권 조선소를 양축으로 이들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나주에 들어서는 차세대 반도체 센터, 여수와 신안 등에 조성하기로 한 그린수소 에너지섬 등을 꼽았습니다. 2년 연속 8조 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한 만큼 신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또 첨단 산업 분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IT 산업을 유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섬과 바다, 갯벌을 통한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구축도 시작합니다.
남해안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협력 사업을 펼쳐 지중해에 버금가는 관광지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해안관광 벨트를 크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된다. 경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전라남도 함께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구상과 함께 올 한 해 기름값과 전기료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복지기동대 확대와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민생 안정을 통한 복지사업 확대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테슬라 자동차 공장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 유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철소와 연간 90만 대의 자동차를 선적할 수 있는 광양항 등을 앞세워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군정 8대 추진 전략 달성과 10년 후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지정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에 맞춰 우주항공추진단과 스마트팜 사업소를 신설하고 공공보건기관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 격상했으며 민원부서를 종합민원실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가족과로 각각 통합 또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고흥군 의회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새로운 시즌을 위한 동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감독과 선수들, 코칭 스태프 모두 2부 리그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내기 위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양에 있는 축구 연습장.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바쁘게 몸을 움직입니다. 정규 리그가 끝난 뒤에도 꾸준히 훈련을 이어왔던 전남은 새해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동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정규 리그에서 전남이 얻은 승점은 11개 팀 가운데 가장 낮은 35점. 2부 리그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선수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이 있긴 한데 이제 올해 시즌은 이제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거라 믿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코치진 구성을 마친 전남은 곧바로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인천 등에서 활약했던 수비수 강민수와 장신 골키퍼 최봉진이 전남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 이달 중순까지 외국인 선수 등 2-3명이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설레기도 하고요.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열심히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 2부 리그에는 2개 팀이 추가돼 1부 리그 승격을 두고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공격 축구를 강조하는 이장관 감독은 수비를 보강하고 골 결정력을 높여 올해는 반드시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남다운 축구는 계속 이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승률도 따라가는 또한 그래서 우리 전남 팬들이 그런 승리에 대한 기쁨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1부 리그 승격을 위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는 전남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경남 창원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개의 일회용품을 쓰고 또 버리셨습니까?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살다가는 21세기 말 전남에서 겨울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말 서남부 지역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새해 벽두까지 한파도 이어졌습니다. 모름지기 눈이 내려야 겨울이고 꽁꽁 얼어붙고 추워야 겨울인데 앞으로 남부 지역에서 겨울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2000년에서 2019년까지의 기상 자료를 토대로 2081년에서 2100년까지 21세기 후반 기상을 분석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현저히 줄였을 경우 현재 13.7도인 전남의 연 평균 기온은 21세기 후반
16도로 오르겠지만 지금 수준 그대로 탄소를 배출한다면 19.9도로 상승합니다. 탄소 배출을 계속한다면 전남의 폭염일수는 연 12일에서 연 96일로 확대되고 1년에 85일을 열대야로 잠 못 들게 됩니다. 반면 평균 0.6일이었던 한파는 단 하루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92일이었던 겨울은 단 하루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연간 118일이었던 여름이 185일로 길어집니다. 평균 3월 6일로 봤던 봄의 시작일이 1월 24일로 앞당겨지고 6월 1일부터 시작됐던 여름은 4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온실가스를 현재대로 배출하는 경우에 21세기 말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폭염 일수가 3개월 늘어나고 겨울이 사라지는 등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2070년 탄소 중립에 이르는 목표로 온실가스를 줄인다면 아쉬운 대로 전남에서 1년 365일 중 50일의 겨울은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전남 동부 지역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광양제철소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과 광양 수어댐을 둘러본 한 장관은 해수 담수화 기술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키워가고 가뭄에 대응해 보성강댐과 주암댐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자리에서 한 장관에게 해수 담수화 시설 건립비와 급수 운반비, 도서 지역 광역 상수도 사업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고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먼저 근무가 아닌 날임에도 바다에 뛰어들어 시민을 구조한 소방관 소식입니다. 여수에 근무하는 김종의 소방관인데요. 비번 날 선소대교 앞바다에 빠진 시민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김 소방관은 앞으로도 언제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대폭 확대합니다. 전남도는 청년 종합 지원 공간인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지속 가능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각각 순천이 411명, 여수 297명, 광양 176명, 고흥은 38명으로 확진됐습니다. 오늘은 종일 하늘이 답답하고 뿌였는데요.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이어지면서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한이지만 전남 동부 지역 대부분 영상권 기온 보이면서 추위는 조금 풀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2도, 순천, 광양 0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8도, 순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비는 주말에 그치겠고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상권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흰돌건설 100만 원, 순천시 연양동 대주 파크빌 아파트 주민 1동 81만 8,120원, 여수 시전초등학교 학생 1동 54만 2,390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팔리 주민 1동 4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중흥 S클래스 10차 주민 1동 27만 5,890원, 여수시 여천동 내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대교동 새마을 부녀회 회원 1동 20만 원, 여수시 삼산면 죽촌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나간면 수정산장 박은수 20만 원, 여수시 소라면 현천 1, 2 주민 1동 15만 원, 여수시 율촌면 월산 2구 주민 1동 1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남해안권에서 유일하게 지역관광 발전지수 1등급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지역관광 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전남 지역을 포함한 남해안권에서 유일하게 1등급 도시로 선정돼 남해안 거점 관광도시 미항여수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한 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성공적인 축제 개최로 3년 만에 관광객 1,2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설 명절 기간 주암댐 주변에 수몰로 고립된 분묘에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선박과 인력이 지원됩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주암댐 건설로 묘지가 고립된 성묘객들을 위해 설 명절 당일인 22일 동력선과 보트 수송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주암 본댐과 상사 조절지댐에 610여 기의 고립 묘지가 있다며 설 당일 50여 명의 성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여수해경 관할 해역에서 닥터 경비 함정을 통해 응급 환자 200여 명이 육지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섬 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는 243명으로 이 가운데 74%인 181명이 섬 지역 환자로 집계됐습니다. 응급 환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대출이자 지원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